라즈베리파이, 아니 이건 아니고 이 친구를 하나 준비해주고 충분한 용량의 SD카드 리더기를 가져와서 라즈비 안 깔아주시고. 자자, 강의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라즈베리파이로 서버 여는 거 영상 널리고 널렸어요. 이게 4천자쯤 되는 대사 적으면서 이 지루하고 혈압적인 튜토리얼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풀어볼까 했었는데, 이게 저도 이미 라즈베리파이에서 탈출해가지고 미니 PC로 이미 넘어간 마당에 이걸 추천하고 있기에는 조금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냐, 저번 마크 영상이 제 2년간 발생한 문제들과 해결편을 좀 압축해서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그 문제에 다다르기 이전의 사고의 흐름과 그를 검증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저번에는 다루지 못했던 최적화와 서버 구동기 쪽을 좀 한번 자세히 다뤄볼 거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기술을 다루거나 뭘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좀 영상 포맷을 가볍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 왜 서버를 만들 생각을 했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하마치 같은 프로그램을 찾을 의지가 있었으면 서버 구동기를 찾을 게 아니라 무료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먼저 찾을 법도 하단 말이죠. 실제로도 로컬 서버 구동 방식과 호스팅 방식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호스팅 편하죠? 아예 서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마크 서버의 형태까지 갖춰주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딱히 뭐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UI가 갖춰진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응하는 구독료만 조금 낸다면, 아니면 뭐 지역락 같은 좀 제한해서 감내할 수 있다면 뭐 충분히 합리적인,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선택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호스팅 서비스일 텐데, 저는 그게 좀 속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저번 영상에서 하마치, 엔지럭, FRP로 이게 점점 이제 서비스에서 기반 기술로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무언가 A가 있으면 그 A를 구성하는 요소, 근본은 뭘까 하면서 좀 파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런 근본들은 진짜 애지간한 기술적 장벽이 있지 않는 이상 관련 뭐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제어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뭐 대부분은 좀 자만이긴 했습니다만, 뭐 어찌되었건 그렇게 서버 호스팅의 근간을 찾다 보니까 뭐 개인도 서버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네트워크 지식 없어도 되려나? 살짝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초중학교 때 저희가 인터넷이 좀 제한된 그런 컴퓨터실에서 뭐 마크 랜 서버건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UDP 해가지고 그 멀티를 파건, 그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연결해가지고 멀티 게임을 하는 방식을 이미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데디케이트 서버 구동기를 딱 보니까 야, 이건가? 싶더라는 거죠. 게임의 구동을 위한 연산과 시리얼 통신을 위한 터미널만 남기고 GUI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제거한 최소한의 논리 기판, 제가 자주 가지고 놀던 개발보드랑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약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게임 서버를 내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낭만은 못 참잖아요. 그래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들은 다 쳐내버리고 당시 연구용으로 쓰고 있던 라즈베리 파이를 꺼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개발보드를 꺼내든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 아주 놀라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저 개발보드랑 서버 구동기의 구조적 동질감을 느끼면서 정작 아두이노랑 라즈베리파이의 차이점조차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모순 덩어리였다는 건데요. 아니, 둘 다 5V 쳐먹고 LED 깜빡깜빡 켜주는 친구 아니냐, 진짜 이 정도 인식밖에 없었는데, 뭐 SBC건 MCU건 뭐 전문 용어들 다 버리고 보더라도 그냥 라즈베리파이를 화면을 출력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아두이노 업그레이드 버전?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본질과 성능은 거의 완전히 딴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 IDE로 딸깍이 아닌 이제 OS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것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애플 생태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런 극한의 윈도우 안드로이드 사랑기였던 제가 처음으로 리눅스라는 개념을 접한 순간이었는데, 컴공 까는 윈도우를 혐오한다더라, 뭐 그놈들은 컴퓨터랑 터미널로만 대화하면서 이게 리소스 최적화라고 자랑질을 한다더라, 그게 뭐 리선족? 아니 리눅스라더라. 그래도 공대 언저리를 제가 다니고 있다 보니까 들려오는 괴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만 듣다 보니까 이게 리눅스에 대한 이제 공포심이 좀 있었던 거죠. 터미널이라고 이제 컴맹 선생님 컴퓨터를 이제 10분 뒤에 강제 종료시키는 명령어밖에 모르던 악동이 이제 리눅스 기반의 OS를 처음 깔아보고 보니까 뭐 생각보다 별거 없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나름의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고, 뭐 터미널 공포증도 익숙한 폴더랑 크롬창을 좀 켜다 보니까 뭐 해결되는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쩌는 명령어를 찾아버리는데, 수도 윈도우에서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밖에 없던 최고 권한을 이제 마구마구 쓸 수 있다는, 기계를 상대로 한 압도적인 지배감을 이제 갖게 돼버리는데, 이게 터미널 켜가지고 처음 해버린 게 이제 필수 OS 구동 파일들을 하나하나 지워보면서 이 리눅스라는 젠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이를 테스트를 하니까, 뭐 2개인가 지우니까 멈추던데요. 이 나약한 녀석 같으라고. 그 다음은 더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뭐 이제 마크의 기반인 자바부터 깔고 그 버전에 맞춘 서버 구동기도 대충 뭐 페이퍼 준비해주고, 윈도우에서는 이제 메모장에 적었던 명령어로 콘솔에 열고 서버를 켜주려고 보니까 뭐야, 나 분명 깔았는데?
이게 파이썬이건 자바건 버전 여러 개 깔아보셨다면 이제 봤을 그 지옥 환경 변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못 찾고 있으면 이제 빈머니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있잖아 이 777 못한 녀석아 하시면서 찾아주잖아요. 그 옷이 여기 있다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여기 있다를 컴퓨터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 원래 있던 옵작 한번 쓱 훑어보고는 뭐야 없잖아 를 뱉는 그런 컴퓨터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환경변수 찾는 명령어로 옷의 위치를 알려주고 서버 구동기를 통해서 적절한 램을 이제 할당을 해주면 일단 서버 자체는 열리게 됩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공유기에 연결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면 이제 뭐 다른 PC,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보시는 이런 데스크탑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로컬 서버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 할 거였으면 그냥 싱글플레이 열었지 굳이 저 똥꼬쇼를 해가면서 서버 만들진 않았겠죠. 결국 미루고 미루었던 네트워크 세팅에 지옥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은행 때문에 키보안 어쩌고 프로그램 켜질 때마다 짜증내고 인터넷은 램만 꽂으면 그냥 연결되는 건 줄 알고 있던 하드웨어 뉴비가 보안이고 인터넷 계층이고를 어떻게 아냐고요. 누구는 방어벽을 열고 포트를 열어주면 친구들 알아서 잘 들어올 거다 이 소리 하고 있고, 누구는 하마치 까면 뚝스 딱스다 뭐 이러고 있고, 누구는 공유기에 연결돼 있으면 포트 호딩만 하면 끝이다 이러고 있는데 머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이 방식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저거 하려고 공부하면 또 갑자기 새로운 드론들 막 뛰어나오고, 심지어 또 찾아보면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 뉴비 자식아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에이 참나. 그래서 뭐 방어벽이랑 신명나게 이게 놀다가 계속 보안 경고 뜨는 저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포트 포워딩을 검색을 했는데 뭔가 근간을 건드는 설정 같은데 생각보다 방법이 쉽더라고요. 그냥 IP 입력에다가 뜨는 그 공유기 설정창 들어가가지고 이 주소로 들어오는 녀석을 여기로 안내해줘 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결론을 알고 계시겠죠? 안 되잖아! 각자 네트워크 구조도 다를 거고 외부 네트워크랑 뭐 IP 컴피그에서 쳐서 나오는 IP도 다를 거고,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아니 나는 몰랐다고! IP가 내부 IP가 있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IP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아냐고요. 이거 딱 보자마자. 아니 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 봐봐, 같은 집안에서는 옆방, 안방, 놀이방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말이에요, 지도에서 우리 집 주소를 검색했을 때 옆방, 안방, 놀이방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경기도 성남시 어쩌고 이래야 나올 거 아니에요. 안방, 놀이방이 공유기에서 찍어준 내부 IP, 경기도 성남시가 밖에서 찾아올 때 쓰는 외부 IP, 이거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내부 IP만 포트 포워딩에 쳐보니까 왜 안 돼 이러고 한 2시간 버리고 나서야 이제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아니 뭐 외부 IP 네이버에다 치면 내 IP 확인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아니 이게 따라만 할 줄 아는 뉴비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냐 이거예요. 이 망할 고인물들아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세 줄 요약만 하지 말고. 그래요, 서버까지 열렸어요. 이제 플레이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초반에는 쾌적하죠. 공장도 없을 거고 뭐 회오리에 미친 양반이 아직 레드스톤도 없어가지고 빌빌 낼 테고, 뭔가 친구들도 뭐 이제 건날개 없어가지고 속도 안 나와가지고 뭐 다 볼트 타고 이제 열심히 이게 왔다 갔다 거리고, 모팜이든 소떼든 그런 렉 걸리는 요소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드래곤도 잡고 소도 좀 복사도 해보고 공장도 지어보고 무한회로도 좀 늘려가다 보면 점점 청크로딩도 안 되고 렉이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최적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쯤에서 서버 구동기부터 정하고 갑시다. 일단 바닐라 서버만 굴리면서 모드 안 쓰고 플러그인 정도만 깔짝이고 싶다, 폴리아라는 쓰는 걸로 한번 거르고 갑시다. 이게 최적화라는 게 이게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지 같은 마크가 쓸 수 있는 CPU 자원이 싱글코어, 다시 말해 뇌를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쿼드코어, 옥타코어 뭐 이렇게 뇌가 신명나게 많은데 이게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많은 코어를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버 구동 방식은 없는 거냐? 그게 바로 폴리아입니다. 야 그럼 뭐야, 저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등가 교환이죠. 이게 멀티코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대신에 많은 모드들의 기반이 되는 틱 시스템을 이게 처음부터 재구축했다 보니까 대부분의 모드와 명령어들이 잘려나가는 대가를 치러가지고 모드는 물론 플러그인들도 상당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제가 바닐라인 거고요. 그럼 모드, 간단한 플러그인들은 어떤 구동기를 쓸 거냐? 저는 이제 페이퍼, 패브릭, 포지 이렇게 3개를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보통 모드를 많이 찾다 보면 뭐 거스 포지를 뒤지던 네오포지를 찾던 아니면 모드린스 같은 커뮤니티를 뒤지면서 이제 보통 그 모드들이 지원하는 구동기를 주로 쓰시면 되고, 그런데 그 녀석들은 싱글코어 안에서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구동기의 설정과 모드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최적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마크가 제일 많은 서버 자원을 처먹는 것이라고 하면 보통 청크를 만드는 소위 청크 로딩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연산을 해두면은 청크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청키라는 모드를 통해서 미리 청크를 생성해 둔다면 이런 상당한 양의 서버 자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도 간단한 게, 이게 파일 받아가지고 모드에 쑤셔넣고 터미널에서 어느 정도 청크를 생성해둘지, 모양은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스퀘어 형태의 1만 곱하기 1만 정도의 청크를 미리 만들어두고 싶다 라고 입력을 해두면 굳이 유저가 3개의 끝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제 만 곱하기 만 정도의 이제 사각형의 청크들을 미리 생성시켜 둘 수 있어서 상당수의 이제 청크 로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렉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자면, 이게 청크를 미리 생성해 두는 방식이다 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버전에서 이제 새로운 지형이나 광물 이런 게 나와가지고 서버를 업데이트를 했다고 치면 이미 생성된 청크에서는 그 지형과 그 광물들을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긴 하는데, 뭐 보통 모드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드가 업데이트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그 버전에서 머무시잖아요. 청키를 사용하면 이제 대부분의 그런 단점을 좀 희석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바닐라로 계속 최신 업데이트 받으면서 하실 거면 이제 폴리아 쓰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페이퍼로 신버전과 모드를 조금씩만 쓸 거다 하시면은 청크 생성해 두실 크기를 뭐 적절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지역을 좀 이동하는 걸 좀 편하게 만들어 둔다거나, 뭐 그렇게 만드시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은 설정 다 필요하고 딱 2가지만 조정합시다. 시야 범위, 몹 스폰 정도, 뭐 무한 회로건, 뭐 호퍼 방식 개선이건 여러가지 찾아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어차피 나오는 거는 엔티티가 많아졌거나 아니면은 이 유저들이 보여지는 시야가 넓어가지고 이런 계산해야 되는 지형이 많아졌을 때 보통 렉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것만 이 2가지만 줄여줘도, 이거 줄이는 것도 쉬워요. 보통 페이퍼라면 서버 프로퍼티스라는 메모장 안에 뭐 뷰 디스턴스, 엔티티 소환할 수 있는 제한, 이런 수를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이제 공장 늘리시는 이제 관리인분들한테나 조언인데, 여기는 지역 제한 없으니까 제발 한 청크 안에 공장들 다 쳐놓고 야 이쁘다 거리지 마시고 너 좀 넓게 지어보자고요. 여기 마크예요. 엔드필드, 쉐입즈, 팩토리오가 아니라고요. 딱 늘린다고 공장 크기 키운다고 자원 더 안 먹어요. 우리 불쌍한 서버장들에게 조그만 관심과 배려를 좀 해주자 이겁니다. 이번엔 저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서버 제작기의 사고 과정과 최적화 파트들을 한번 다 풀어봤는데 뭔가 하나 빠졌다 그죠? 보안. 저번에는 화이트리스트랑 FRP를 퉁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실리였습니다.